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책임질 밥보다 투자 하나 이성원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준비한 거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놀라셨죠? 내일은 편다성 아나운서가 돌아오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제 알찬 시장 이야기 많이 담았으니 점심 식사 전에 이제 귀부터 먼저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심 식사 전에 귀부터 네. 먼저 채워보는 시간. 네. 준비한 멘트입니까? 네. 네, 여러분 편다성 아나운서 내일 오고요. 하지만 저희 이성원 PB가 글쎄 어제 처음 진행을 했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뭐 분위기 좋아요. 아, 정말요? 네. 다행입니다. 네, 믿고 맡기는 이성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서저 길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어쨌든 자, 용산 WN센터 김대현 지점장 모시고서 우리 국장 얘기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왜 이렇게 바쁘세요? 좀 할 일이 좀 몰려가지고 네. 조금 바쁜 척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WN 지점이 네. 내년도 뭐 저희 재견지업본부 위에서 최고의 지점이 될 거다 뭐 이런 포부가 있던데. 네, 저는 뭐 일단 3분기부터 또 엄청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 또 나오고 있고요. 4분기도 이제 좀 기반을 좀 잘 닦아놨기 때문에 4분기도 좀 여전히 좋을 거다. 그리고 요 구조에서 제가 좀 추진하는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잘 되면 뭐 내년에 굉장히 좀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2년 정도쯤 됐었는데 네. 뭐 여기 투자자분들도 뭐 좋은 환경들도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대현 지점장님들 고객 중에서 뭐 연예인들이 많다는 소문도 있어요. 뭐 연예인이 꼭 많은 건 아니고요. 네. 뭐 있긴 있다. 뭐 친한 지인분들이 좀 더 있으셔가지고 뭐 근데 이제 아름아름 또 아시고 해가지고 좀 얘기가 좀 뭐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전히 뭐 그 지인들이 전 탐난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어쨌든 자 우리 지수가 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일단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이제 3,500포인트를 지금 앞두고 있죠. 이게 뭐 차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지난 올 초 정도만 해도 거의 뭐 이제 3,100, 200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횡보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고 저 역시도 시장이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도 사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월에 연휴가 엄청 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역대적으로 좀 보다 보면은 거의 한 8월 이후에 9월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 이제 10월 이제 명절 지난 이후에 조금 다시 살아나는 모습들, 그 10월에서 12월에 조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였는데 올해는 좀 굉장히 모두 좀 예상을 좀 빗나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휴를 앞두고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수급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이 약간 훈풍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뭐 기존의 원안을 좀 유지하면서 조금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역사적으로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을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거의 이게 9월 달 어제까지 제가 추정을 해놓은 자료인데 거의 여기 보시면은 한 7조 8천억 정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전기전자 쪽으로 그 7조 5천억이 다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는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쪽으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반도체 9월 달에 이제 반도체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었던 사람은 약간 또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인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상 반도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제 네. 김도현 의원께서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이건 되게 중요했던 타이밍이에요. 네, 근데 저는 둘 다 보유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그 여전히 뭐 하이닉스의 비중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시장 자체에 워낙 또 좋은 훈풍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안에서도 좀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계속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뭐 종목별 수급 동향인데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존의 약간 그리고
뭐 주도주격이었던 방산이라든가 뭐 이러한 뭐 원전이라든가 뭐 이러한 종목들 아니면은 뭐 미용 관련된 K-뷰티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이제 하반기 이제 10월 연말을 앞두고 과연 어떻게 갈 거냐. 근데 이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메이저 수급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라고 그러면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에만 이제 수급이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9월에만 해도. 네. 근데 이제 10월에도 이제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올 만한 그 이슈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들어올 만한 이슈라는 게 사실은 뭐 이 소비재 같은 경우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앞두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반도체하고 화장품 이쪽을 좀 많이 또 그러니까 K-뷰티하고 네. 반도체 쪽을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해요. 어쨌든 이 AI 수요 그리고 이 K-뷰티의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시장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부의 척도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도 그런 양극화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여기 뭐 투자자 예탁금 추이를 보더라도 역대 최고치가 2021년 달이었거든요. 5월 달. 그때 지수가 거의 뭐 3,200 뭐 가고 했다가 그때 물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죠. 그때 자금이 엄청난 유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던 분들까지도 막 갑자기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때 투자하신 분들 많이 물렸죠. 예, 그랬다가 한참 고생을 하셨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뭐 상승을 엄청나게 했고 그리고 뭐 그때 77조 정도에 달하는 이 예탁금 보유가 지금 25일자로 보면 한 75조 거의 76조에 육박할 정도로 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몇 페이지 장표인가요? 세 번째 페이지 장표인 것 같은데 종목별 수급 동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종목별 수급 동향. 네, 외국인이 순매수가 전자닉스, 네, 기관의 순매수가 전자, 전자, 닉스. 근데 네이버는 어쨌든 뭐 그렇죠. 다른 뭐 이슈가 최근에 있죠. 국내 이슈로 네. 기관 들어왔고 그런데 개인을 보면 순매도가 저 전자닉스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 전형적인 패턴인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 자, 구만전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구만전자 이거 언제죠? 구만전자 왔던 게? 구만전자 왔던 게 뭐, 2021년. 네, 21년 초니까 네. 참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죠. 기다렸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자, 구만전자 터치하면 네. 그동안 4년 동안 기다렸던 개인들이 야, 이제 지긋지긋하다. 본전 왔으니까 팔자라고 할지 아니면 그동안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어갖고 계속해서 9만전자, 10만전자 또 다른 랠리를 펼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러한 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김도현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있고 묶여 있고 했던 자금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얼마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원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돈을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이렇게 작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것들은 이게 지금 시장 동향 흐름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내가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저한테도 이제 뭐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뭐 아까 그 저한테 뭐 연예인들을 많이 네. 알고 계시다고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뭐 그 배우분을 만나가지고 배우예요? 네, 그 배우분이 모친상이 있었어요. 잠깐. 얼마 뭐야? 전에 겨울 연가 아니야? 뭐 하여튼 뭐 어쨌든, 말씀드리기 네.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시장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가 좀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게 본다. 이번에 물론 뭐 이제 그 고점을 더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물렸던 매물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개인의 순 매도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기술적으로 이제 흔들리는 구간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또 위에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다 보면 작은 그 악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개인들이 뭐 꼭 파셔야 된다, 뭐 보유하셔야 된다, 이게 사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좀 더 보유를 하지 않을까. 좀 더 이 시장의 흐름들을 더 체크하고 이 반도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복귀해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기다려갖고 네. 딱 계좌에 BEP가 딱 찍혔는데 네. 거기서 야 이제 고생 끝났다라고 던지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전과 다른 성장 스토리, 상승 스토리니까 네. 계속해서 지켜보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은 어쨌든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건데 네. 아직까지 반도체를 못 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반도 속에. 그렇죠. 네. 근데 못 사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이 시장에서는 편입을 해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자입니까, 닉스입니까? 둘 다 편입을 해야 저번에도 되지만,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그 실적의 성장하고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뭐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도 올랐지만 연초 대비해서 이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사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에 이제 HBM3 이제 뭐 승인이 날 거다라는 얘기가 이게 거의 뭐 사실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HBM4는 내년 1분기에 이제 승인을 얻을 거다 해서 이제 대응을 잘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하이닉스는 그 전부터 일단은 거의 뭐 마이크론하고 거의 뭐 독점적으로 그 엔비디아에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추후에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거를 나눠줘야 본인들도 더 안정적이고 가격들도 본인이 약간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죠. 그렇지만 뭐 기존에 더 우수하게 테스트 이런 결과지들이 나오고 좋은 효과를 발휘했던 것들을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M3가 뭐 3분기에 삼성전자가 통과를 한다고 해도 일단 뭐 급격하게 삼성전자로 다 준다 이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좀 미비해요.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그 HBM뿐만 아니라 지금 D램 가격이 엄청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얼마나 올랐어요? 디램 가격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더 다르게 보는 거죠. 아, 주포가 오르기 시작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사는 이유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4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난 8월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8월에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을 봐도 네. 이제 15개 주력 중에서 이제 3개 품목이 수출이 계속 증가를 했다. 그 중에 반도체가 엄청 증가를 했다. 그리고 4월부터는 5개월 연속으로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수출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럼 이 D램 가격이 왜 오르는 건지, 그럼 앞으로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제 메모리 업황 개선 기대가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왜냐면 광대역 그 메모리 네. HBM에 이제 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D램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감산하다시피 그래서 추가로 이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기존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게 2018년도에 이제 클라우드 서버 설치를 엄청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가 쏠렸던 거죠. 근데 사실 이 교체 주기가 한 5년 정도 된다고 해요. 네. 5년 정도 되는데 일단 그
HBM 쪽으로 자꾸 쏠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연기가 계속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클라우드 서버가 갑자기 이제 교체 주기가 딱 도래를 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디램 자꾸 감산하고 좀 줄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량은 또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재고는 별로 없는데 네. 재고는 별로 없는데 갑자기 사야 되는 이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그냥 오를 수밖에 없네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간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9월에 이제 반도체 쪽을 엄청 집중 매수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집중 매수를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 줄였던 것들을 내년 말까지 유지를 하겠다, 디램을. 그러니까 증산은 아니지만 유지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원래 이제 점점 줄이려고 예상을 했다가.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디램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요거는 그 월 초부터 이제 칼럼을 쓸 때 네. 이제 썼던 건데, 이제 9월 초에도 제가 이제 반도체 KBT 봐야 된다라고 하고, 기존에 8월, 7월 칼럼에서도 이제 반도체와 기존의 주도주들을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9월 초에도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했을 때도 이제 반도체 수출 증가가 엄청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9월 이제 10월이 되면은 9월 말까지의 이러한 그 반도체 수출 표들이 좀 나오겠지만 뭐 1일에서 20일의 증가 추세를 봐도 뭐 굉장히 뭐 디램, 메모리, 뭐 디램 모듈 이렇게 엄청 증가를 했어요. 수출 증가를 일단 했는데 네. 증가세가 엄청 가파르다는 네, 말씀이죠? 엄청나게 네. 증가를 하고 있죠.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을 보면은 뭐 이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공급이 일단은 축소가 된 거죠. 공급이 축소가 되고 일단 일반 소비자용 디램 공급이 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익성이 또 안 좋고 뭐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도 생산을 줄이고 있었던 거죠. 줄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러한 대형 클라우드 업체, 아까 말씀드린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알리바바, IBM 뭐 이쪽에서 이제 2018년에 클라우드 서버가 설치를 했는데 이제 교체 주기가 기존 5년에서 이제 지연이 되고 있었죠.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내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교체 시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도래했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는 좀 적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내년까지 이제 연장하기로 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AI 및 서버 시장 수요 증폭을 했다.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인프라도 확정이 됐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언어 모델 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용량 고성능 디램이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쪽의 디램 수요도 일단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용 디램을 이제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클라우드, 이런 언어 모델, 학습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디램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증폭을 하게 가지고 가격이 좀 오르게 됐다라는 거. 네. 네, 그리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재고가 이제 소진되고 있는 거죠. 거의 재고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보통 이제 뭐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님이 얘기한 게 디램 메모리 평균 재고가 한 8주 정도라고 해요. 네. 재고가 남아 있는 것들이. 근데 지금 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재고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한 6주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이 조급하죠. 내가 빨리 이걸 사야 대응을 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선구매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도 뭐 디램 생산할 때는 이제 웨이퍼, 뭐 약품, 이런 뭐 가스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데 이러한 원자재 비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원자재 제조 비용 상승하고 공급망 리스크 이런 것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또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나타나고 뭐 세대 전환 타이밍 효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점점 고사양으로 가는데 기존의 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단 이런 것들의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하니까 뭐 이러한 뭐 크게는 5가지 요인이지만 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적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적었지만 수요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 이게 뭐 사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효과가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도 이제 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아까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제 저희 하나증권 리서치에서 이제 나온 레포트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밸류에이션의 이제 비교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이제 3,500을 향해 다가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피 5,000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국내 밸류가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 그 글로벌 키를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로벌 키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지 못하면 키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요. 거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5%, 30%를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PER 밸류 그냥 단순하게 볼 때는 지금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뭐 18배에서 내년 수익으로 따지면 한 13.6배 뭐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PBR 밸류는 거의 이제 1.3, 뭐 1.2 조금 이제 1이 넘어가는 수치인 거죠. 네. 근데 성장성을 볼 때도 이제 PBR 밸류가 1은 좀 사실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아까 제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느낀 거는 이익 규모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밸류에이션도 PR 밸류가 거의 7.6배, 뭐 내년 기준으로는 뭐 6.4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수익이 더 늘어난다는 전제하에. 그럼 과연 이게 글로벌리한 이 수출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밸류를 받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게 좀 저는 물음표라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크게 이제 여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워낙 미국 시장이 호황이었고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장성을 감안해서라고 하더라도 네. 밸류에이션이 뭐 거의 뭐 엔비디아는 올해 기준 40배 정도 뭐 브로드컴 뭐 해가지고 뭐 TSMC, ASML 해도 보통 30-40배 정도가 돼요. 근데 내년에도 실적 추정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이제 조금 더 올해 예상 밸류보다는 좀 싸지겠죠. 20-30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런 반도체 업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환율이 1,400원대까지 지금 올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는 시점에 환율이 엄청 급등을 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엄청 고환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만큼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물론, 근데 보여주신 그 장표 보니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해서 93% 올랐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종목 보면 YTD로 가장 높은 게 하이닉스를 넘는 게 없네요.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아마 이제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저는 그 말씀드린 대로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일단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고 거기다가 실적이 그럼 실적 추정치가 줄어들 거냐라고 봤을 때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2025년에도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캐펙스 추정치를 연초 대비해서 40% 이상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AI 인프라하고 AI 투자가 여전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예전에 챗 GPT 같은 경우도 그 사용자 수가 거의 4억 명에서 지금 한 8억 명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지금 기존에 쓰지 않았던 수요자들도 이제 이거를 내가 써봐야지 그쵸. 하면서 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예전에는 뭐 레포트들 막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 스터디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저도 최근에는 챗GPT한테도 확인을 한번 해요. 해가지고 좀 더 다른 자료가 없는지 보고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지 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사람들이 처음 사용할 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검색을 하고 뭘 해도 약간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검색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면 지금은 확실히 이
AI 반도체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음.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진짜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자들은 계속 증가를 할 거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뭐 지금도 방금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휴대폰에 막 언어로 막 뭔가 잡히잖아요. 네. 뭐가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잡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를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빅테크들의 투자라든가 챗 GPT의 이 사용자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전히 반도체는 미국에서도 계속 호황을 가지고 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역시 이 반도체의 투자가 없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지금 어쨌든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갔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이러한 반도체 투자를 그럼 내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굉장히 큰 포모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게 봐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주도주들 같은 경우도 저는 여전히 조금 좋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ETF를 뭐 반도체, 뭐 화장품, 뭐 조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기존에 이제 원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 드렸거든요. 네. 짜 드린 상태에서 약간 그 비중 조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해드려요. 근데 반도체는 제가 팔고 있진 않아요. 팔고 있진 않고 이제 조금 빠져 있으면 조금 편입 비율을 좀 더 늘렸다가 조금 올라오면 또 제가 분할해서 매도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금 운영하는 분들이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도 섹터 ETF들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아마 ETF들을 쭉 한번 맞아요.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주도 섹터들을 보고 그걸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좀 관리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요. 김대현 지점장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 비싸졌다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는 연예인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지수가 앞자리가 바뀌는 가운데 전자닉스 없는 앞자리가 바뀌면 또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시장의 관심은 이제 실적으로 완전히 이동할 텐데 아마 10월 14일이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눈여겨볼 실적 시즌에서 종목과 섹터가 있습니까? 아, 예, 기존의 좀 주도 섹터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디램 가격 엄청 급등을 하면서 일단 3분기 실적이 뭐 9조가 나올 거냐, 뭐 영업이익 10조가 나올 거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조 얘기 나온다는 얘기가 또 갑자기 또 엄청 많아졌어요. 컨센서스가 대부분 뭐 네. 9.9조, 10조 이렇게 맞아요.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목표가도 막 뭐 9만 전자가 아니라 막 지금 11만 원, 뭐 1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되고 물론 저도 이 시장의 동향들을 계속 이제 살펴보고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KB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중에서 좀 따온 거긴 한데 네. 여전히 이제 그 주도주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분기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미국의 관세 같은 경우도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8월 초부터는 이제 15% 이제 적용이 됐고 증권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이제 추정치를 하향하기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FM 가이드에 집계된 이제 코스피의 편입 기업들을 봐도 3분기 이익이 이제 6월 말에는 70조 6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9월에는 62조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 달 안 됐는데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11.5%나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내가 기존 주도주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이제 관세 영향 아래에서도 여전히 이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 제가 이따 좀 이따가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관세 영향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얼마 줄어들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향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데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온 종목들 이쪽들을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 여기
뭐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뭐 큰 것들만 좀 보게 되면은 산업재 중에서는 뭐 현대 로텀이라든가 효성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엔진, 뭐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약간 이런 쪽 그리고 뭐 APR, 뭐 파마 리서치 그리고 K 뭐 관광 관련된 어쨌든 K 컬처 관련된 이 소비재 쪽 그리고 그 반도체 쪽에서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향하는 애들 중에서도 3분기 실적이 괜찮은 애들을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사, 운송, 배터리 이쪽은 일단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3분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사실 크질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으면서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극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뭐 차화정 엄청 오래된 얘기지만 뭐 조방원, 차화정 뭐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성장이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계속 이 말이 뇌리에 박히는데 돈을 버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은 꾸준하게 매집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김대현 본부장이 글쎄요 한 두세 달 정도 계속 나오시면서 제 뇌리속에 박힌 건 김대현 그러면 K뷰티 화장품인데 자, 좀 민감한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네. 삼성전자는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주가 계속 빠지면서. 그렇죠. 그래도 네. 여전히 전자다. 버티거나 매집했던 분들은 지금은 되게 해피엔딩 비슷하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두 달여 동안에 어저께 APR의 급등이 아니었으면 사실 화장품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이 상대적 박탈감은 장난 아니죠. 내지 주가 지수가 3,500포인트 넘으면 뭐하냐. 지금 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약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APR이 뭐 LG 생활건강을 뛰어넘고 뭐 아모레퍼시픽의 시총을 또 뛰어넘고 뭐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 중 회사 K뷰티 업체들 중에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이런 업체들 중에 실적이 증가하는 애들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장품 9월 수출 통계 잠정치를 또 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여전히 이제 기존의 YOY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9월 달에 이 수출 증가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여전히 미국 증가하고 있고 유럽 증가하고 있고 뭐 폴란드, 뭐 중동 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9월 달에 수출이 엄청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K뷰티 하면 이제 프랑스 제치고 최대 수입국이 됐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기초 뭐 색초 뭐 이런 것들 다 볼 필요 있지만 어쨌든 수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반도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섹터들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관세 영향에 의해서 뭐 실적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쨌든 수출 주도형 우리나라의 그 산업들은 계속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화장품 섹터들이 조금 주춤했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이 한 7월까지 피크를 쳐요. 사전에 뭐 선크림의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한 7월까지 주가가 대부분 피크를 치고 8월 달, 9월 달에는 조금 조정을 보이는 양상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출 주도가 잘 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랑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러한 뭐 그 상품 매수 수요들 그리고 일본에서도 뭐 이렇게 큰 Q10에서도 큰 분기별로 또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이제 수출이 잘 되는 애들은 이제 또 이제 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APR이 굉장히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조금 다른 화장품들도 약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9월 전체적인 이제 수출입 통계치도 이제 뭐 10월달에 나오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K 뷰티들 지금 좋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수출도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는 이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 이 화장품 섹터에서 조금 더 눈에 띌 만할 것 같은데 네. 혹시 APR이 가장 최선호주이신지 아니 밸류 측면에서 어떤 종목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에서도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종목을 약간 고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뭐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뭐 화장품 타이거 화장품 뭐 ETF 최근 어제 이제 급반등을 이제 하게 됐죠.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근데 API 비중이 거의 14%, 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뭐 최근 뭐 아모레퍼시픽도 돼 있지만 뭐 코스맥스, 실리콘도 뭐 달바 글로벌 뭐 그리고 여기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뭐 네오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편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럼 APR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대장 역할을 했죠. 파마 네.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오르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게 APR이 추가적으로 저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뭐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님들도 저도 APR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편입이 조금 늦은 편이었거든요. 초창기에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게 이게 좀 그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고 굉장히 그 오버행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초창기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버행 물량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쭉 올라오는 그 상황들을 보였는데 APR 얘기를 해보면은 어쨌든 그 전체적인 화장품 시장에서 이제 4월부터는 10%, 8월부터는 15%가 15%가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화면 이게 네. 화면이 어떤 페이지 말씀하시죠? 네. 화장품 ETF. 화장품을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먼저 대응을 해놨기 때문에 미국에 먼저 나가 있던 애들은 이제 관세에 뭐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좋았던 거고 이제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이런 업체들, 업체들의 이 관세는 대부분 이제 그 원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PR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APR도 상당히 마케팅 부분으로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렇죠. 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미국 법인 매출이 한 1,110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세 기준 금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한 30% 정도, 그럼 한 33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15% 정도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일단 43억 정도가 이제 관세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이러한 관세들을 매기는 것들을 봤을 때 미국 매출에 대한 관세 비중은 한 5.9% 정도 될 건데 APR의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률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매출 비중으로는. 그래서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고 3분기가 연결 매출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매출은 110%, 영업이익은 202%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3,656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뭐 823억 수준. 뭐 그 중에 이제 미국 쪽이 1,240억, 뭐 이 정도 됐던 거죠. 작년 대비해서도 한 380억 정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380억 정도 일단 증가를 했죠. 이게 아마존 최근에 근데 그 짤이 좀 돌았어요. 유튜브에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해가지고 APR의 그 세계 그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좀 왜 이게 증가를 하고 얘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 한번 좀 보실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 매출이 이제 300억을 넘어섰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얼타 뷰티 같은 경우도 1,400개 입점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일단 캐파 자체가 계속 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타 뷰티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뭐 관세 뭐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뭐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리브영에 들어가죠. 올리브영에 들어가면서 이제 메디큐브 10년 뭐 행사를 얼마 전에 또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매출이 이제 엄청 증가를 할 건데 어쨌든 이러한 그 회사를 봤을 때도 일단 계속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회사를 봤을 때도 그럼 얘들 다음 분기에 매출은 얼마나 나올 건지, 다음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내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산업 동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계속 실적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얘들이 수출 증가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추적 중인데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네, 라고. 화장품은 그러면은 이제 당분간 좀 쉬었잖아요. 네. 근데 당분간 좀 쉬었는데 이제 뭐 아마존 이제 프라임데이나 뭐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로 인해서 이제 다시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주로 이제 이러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화장품 주가들의 움직임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어쨌든 실적 베이스를 기준으로 얘들이 수출을 얼마나 했고 그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이 규모가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최근의 흐름들 보면 7월에서 8월, 9월까지 이제 좀 주춤하는 그거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네,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하반기에 이러한 그 매출 증가세. 근데 이제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이런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저가, 또 저희 중저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APR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이제 9월에 그 메가와리 행사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일본의 그 Q10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네. 업체에서 이제 분기마다 이제 할인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콜라보를 하면서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부스터 프로하고 무슨 뭐 어디 뭐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1등으로 올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가리 행사라든가 이게 여기서도 매출 한 20%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제 하반기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2026년 초에 이제 그 오프라인이 B2B 이런 것들을 또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케팅 비용을 지금 쓰고 있지만 마케팅 비용은 내가 더 크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계속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싸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게 단순히 주가가 올라서 비싸다라고 인식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왜냐면은 종목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신고가가 나왔어. 그럼 기존에 아까 9만 전자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팔고 싶은 수요들이 계속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9만 원까지 산 사람들이 이 주가가 올라오는 동안에 그러면은 이 팔고 싶은 수요를 계속 이기고 내가 사고 싶은 사람 수요가 많아졌을 때 신고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기존에 이 팔고 싶은 수요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좋아지면 굉장히 시원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거죠. 이게 수급적인 논리와 여러 가지를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비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이 신고가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 그럼 내가 이 밸류에이션이 비싼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더 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 이제 좀 투자를 계속 이제 중장기적으로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계속 신고가들 어떤 업종들이 나오는지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계속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검색을 하고 실적들은 어떻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할 때 이제 물론 예전에는 전 종목을 막 다 돌려봤거든요. 하루에 남아서 매일같이 전 종목을 다 돌려보고 외국인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고 그럼 신고가 나온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 어떤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산업 동향들은 어떤지 레포트를 막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신고가 나오는 업황들만 체크를 하고 수급들만 체크해도 개인 투자자 분들이 내가 약간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투자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 이런 텔레그램 채널이라든가 뭐 에쿼티라든가 레포트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내가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런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 조금 소외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만 뭐 비싸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복귀해 보면 결국 주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성장, 즉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하면 여전히 저평가 아니면 적당한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전자와 닉스는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네. 화장품은 사실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역시 API 같이 그 군 안에서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만 집중해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도 많이 싸고 뭐 LG 생활건강도 싸가지고 뭐 해외 진출한다고 뭐 얘기 나오고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손이 잘 안 가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그때도 제가 네오팜 뭐 얘기 드리고 이러한 뭐 화장품에서 중소형주 중에 수출이 증가하는 애들을 자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증가하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네오팜 같은 경우도 3분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3분기도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엄청 증가할 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출액도 뭐 15%, 영업이익도 15%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해외에 증가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마존 프라임 데이라든가 북미 매출 이런 것들이 너무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뭐 다이소 그리고 국군부대 뭐 이런 데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어느 정도 이 상품의 안정성이 좀 인정을 받았던 거고 이제 해외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쨌든 이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업체들 중에 뭐 이런 대장격이 되는 그러니까 화장품 ETF 안에서 아니면 실리콘투라든가 뭐 연결해주는 업체라든가 이 화장품 ETF 안에서도 좋은 업체들을 선별해가지고 꾸준히 가져가자.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도 이런 반도체하고 K-뷰티 쪽은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 포트, 우리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디폴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화장품 안에서의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그래도 김대현 지점장이 보시는 화장품 안에서는 최선호 API 같은 네. 가는 종목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라. 그렇죠. 가는 네. 종목들, 그 수출이 증가하는 애들, 네. 그리고 뭐 ODM 업체들도 뭐 영업이익이 좀 적어서 그렇긴 하지만 계속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도 뭐 나쁘지 않다. 어쨌든 계속 수출이 증가하고 영업 매출 볼륨이 일단 커질 거다. 그래서 아직은 화장품을 이제 이거 끝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품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부분 국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 산업을 ETF로 다 사는 전략인지 아니면 여기에 선별해서 1등 API만 사는 전략인지 그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어느 쪽이에요? 뭐 조금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ETF를 사시는 게 맞고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는 분들은 그 ETF 안에서도 조금 비중이 큰 애들을 사는 게 맞긴 맞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초과 수익을 얻으려면은 뭐 종목을 사는 게 맞죠. 네. 근데 뭐 제가 아까 연금 운영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정적인 자산하고 내가 종목에 이런 타이밍을 맞추고 하는 것들이 자신이 없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ETF를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시하고 있는데 반도체, 더 KBT 전반적으로 안정한 느낌에서 화장품 ETF 또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WN센터의 김대현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 마켓 이슈 하나하나 잠시 광고 듣고 바로 지금 시장의 온도가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뭘지 생생하게 유태호 PB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유태우입니다. 유태우 PB 수익률에 거의 탑 클래스에 있는 우리 유태우 PB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위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네,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자산 배분 그런 거 모른다. 집중 투자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저 어제 제가 방송을 봤는데 네. 몰빵 투자 이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몰빵이 아니고 집중 투자. 정혜민 정혜민 PB가. PB가 얘기했던 몰빵 투자는 몰빵이 아니고 어폐가 있다. 집중 투자다. 개인들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집중 투자할 수 있다는 거는. 자, 알겠습니다. 자, 속도감을 좀 내보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수를 살짝 보자면요. 둘 다 보합권이긴 한데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 않고 0.09% 상승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 자금도 코스닥에서만 좀 빠져나가고 있고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기관 쪽도 크게 자금 움직이는 편이 아닙니다. 지금 그냥 관망세에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그래프 살펴보자면은 일주일 동안 좀 하락을 많이 해서 지금 843.64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급등주들 한번 볼까요? 어느 업종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대금순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제가 항상 주식 장을 볼 때 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할 때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좀 같이 보는 편인데 지금 상승 종목은 한 800개 정도 네.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좀 장이 안 좋다. 특정 종목들만 좀 크게 오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느냐를 살펴보자면 일단 대금순으로 살펴봤을 때 G2G 바이오가 어제 뉴스가 좀 잘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HJ중공업의 조선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오랜만에 좀 긴 횡보를 뒤로 하고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은 구글의 제미나이 AI 발표가 되면서 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앉아 있고요. 제가 뉴스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종목별 뉴스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까 오전장에서 좀 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뉴스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화면을 좀 더 맞춰보죠. 네. 네,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종목들이 오전에 좀 오르다가 지금 다시 다 가라앉아 있는 와중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모두 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이라던가 방산 빼고는 지금 조금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곧 있으면 연휴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2013년도 이후로 2024년까지죠. 추석 전에 수익률로 봤을 때 거의 마이너스 0.1%로 약보합권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제는 조금 그래도 지수가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유태우 PB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환율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동안 미국의 투자권 관련해서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좀 간당간당하다. 이거 투자 들어가면은 또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많이 나갔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주말간에 환율 문제 관련해서 협상이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날짜가 9월 26일이죠. 이때 외국인 자금이 크게 빠져나갔다가 어제부터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시장이 외국인 자금들이 나갔던 자금이 돌아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면 오늘은 연휴를 앞두고 좀 관망세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죠. 연일 글쎄요 초입기에 들어갔죠. 미국의 정부 폐쇄, 셧다운 이슈가 좀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다가왔는데요. 3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정부가 예산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10월 1일 0시 1분부터 예산안이 승인될 때까지 셧다운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35일이라는 최장기간 셧다운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나스닥은 한 10% 상승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겹쳤던 게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겹치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이번에도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관련해서 주된 갈등 지점은 그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 복지의 확대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화당이 상원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긴 한데 60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53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7표의 민주당 표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금 셧다운까지 끌려왔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방정부 셧다운 관련해서 막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셧다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고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실제로 해고하게 되면은 지표가 안 좋아지겠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지표들 발표를 늦추겠다고 했거든요. 셧다운이 이루어지면은 지표 발표 안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에서는 민간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증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이 사실 많이 뛰고 있거든요. 국내 금 가격은 벌써 19만 원 돌파한 지 오래고 지금 오늘도 한 3% 4% 정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어떤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따로 뉴스가 나와서 오늘 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의다. 이거는 환율 쪽에서의 통화 수합 얘기인가요? 합의라면 셧다운 얘기인가요? 셧다운 관련돼서 합의가 없다면 좀 더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을까. 네.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실적 시즌인데요. 이 다양한 업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다릅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컨센서스 상향 기업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 업종은 디스플레이, 호텔 레저, 반도체, 2차전지, 화학, 유틸리티, 건강관리 장비입니다. 그리고 하향 업종은 여기 써 있는 대로 항공부터 시작해서 정유까지 쭉 있는데요. 결국에 이 업종들이 앞으로 이익 추정치가 현재 상향되고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들 위주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 위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런 표를 들고 왔고요. 이 내용은 저희 하나증권 홈페이지 가시면 그 투자정보란에 리서치 센터 거기에 퀀트 게시판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는 국내 주식만 들고 왔지만 실제 거기 내용에는 글로벌 업종들도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주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향 예상되는 업종 중에 호텔 레저, 파라다이스 오늘 주가 어떻습니까? 호텔 레저 지금 파라다이스를 갖고 오셨잖아요. 예. 네, 오늘 저희 주가 하나증권에서 네. 이 추정치 상향하는 업종이고요. 네. 지금 여태까지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1.4% 뭐 1% 정도 상승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화학의 SO일은 어때요? 이런 거 다 하나씩 굵직굵직한
그 종목들이 예견돼 있는데 S-오일도 지금 전주에 좀 상향승을 하다가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오늘 하락 종목들을 좀 보자면 여태까지 큰 상승을 이뤘던 종목들 위주로 좀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이런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비중 축소로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곧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 계속해서 상향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중에 마지막 LG이노텍은 어떻습니까? 왜냐면 쭉 유태우피가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국제 구축한 거 하나씩 좀 여쭤보는데 LG이노텍은 지금 어떤가요? LG이노텍 주가 보여드리자면은 네. 상승을 하다가 이것도 좀 조정 기간에 있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이번에 17일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출시하면서 BOE, 중국의 BOE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요즘에 중국을 좀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이번에 아이폰이 BOE를 좀 비중을 축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의 디스플레이 시장에 당연히 수혜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한마디로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추정치 상향 기업을 보자. 제가 이거 8월 달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부장님께서 그래서 무슨 기업 말하는 거냐 네.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기업을 좀 가져왔고요. 네. 여기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좀 기분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 하나증권에서 나온 페이퍼죠. 이제 콘트 애널리스트가 작성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종들, 또 그 안의 종목들, 또한 하향되는 업종과 그 안의 종목들. 저희 시내 게시판 또한 저희 하나증권 홈페이지에서 게재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워요. 아쉽나요? 네, 여러분 이성원 PB가 아쉽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월요일, 화요일 시간을 함께해서 제가 너무 기쁘고 항상 그 저쪽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회자 자리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색다르고요. 편다성 아나운서가 굉장히 우셨을 것 같아요. 빈센트는. 하지만 저는 네. 이제 추석 지나고 월요일에 또 오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구보다 중요한 우리 장이었고요. 월요일과 화요일 되게 중요한 역할 수행해 주셨던 우리 이성원 PB에게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수고하셨다라는 소감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바쁘다 투자 하나 어떠셨나요? 오늘 잘 마감하시고요. 오후에도 힘내시고 이번 주는 거래일이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치 보기 장세이긴 한데 그래도 가는 종목은 여전히 간다라는 것을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